네, 폰 아저씨입니다. 휴대폰을 제가 이제 판매하는 게 지금 좀 어렵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게 뭐가 그 어려워. 다른 일에 비하면 편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일에 비해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택배 상하차 알바를 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거를 제 옆에 같이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일을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김장철에 그 절임 배추 같은 것만 한 차에 가득 이렇게 해남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무거운 거를 그냥 번쩍번쩍 들어서 그냥 쉬지 않고 막 하는데도 거침이 없이 하는 거예요. 저는 막 헥헥거리면서 죽을 것 같은데도.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정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제가 일반인으로 봤을 때 휴대폰 판매하는 거를 이렇게 실제로 입문해서 판매하는 업을 해보니까 참 별 절차가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가 이렇게 찍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이렇게 기록으로 또 남기는 의미도 있으니까 이렇게 찍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아까 한 거에 말씀드릴게요. 그 고객님 거를 이제 통신사는 그대로 이렇게 했고요. 기기는 그 A90-5G로 했고, 그 다음에 요금제는 7호 요금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결제를 어떻게 할 건지, 현금으로 할 건가 할부로 할 건가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할부는 또 5.9% 할부 이자가 있다고 하니까 현금으로 그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 다른 곳에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거기에서 제휴카드를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럼 제휴카드는 어디서나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하셔라. 단 개통을 하시면서 알려주셔야지 저희가 그 결합을 넣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휴카드를 그 LG U 플러스 지금 현재 보니까 30만 원에 10,000원, 12,000원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할인되는 게. 근데 10,000원이 되는데 신한카드가 이달에 그 프로모션이 걸려서 5,000원 캐시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객님이 30만 원을 쓰시면 15,000원을 할인해주는 그 신한카드를 제휴카드로 만드신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제휴카드 할인된 금액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에서 제가 빼드릴 거 빼드리고, 고객님이 현금으로 입금해 주실 부분은 또 입금을 받고 해가지고 기획값이 0원으로 개통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약정으로 한 다음에 그 U 플러스 결합 할인 6,600원, 그분이 요금제가 65,000원짜리였는데 75,000원짜리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 결합 할인은 6,600원 똑같았어요. 이 5명이 묶여져서 33,000원 이상은 올라가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일단 개통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음날 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영업사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머리를 또 한 대 맞았어요. 또 제가 실수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또 KT하고 SK하고 달리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개통한 곳에서 첫 콜이라고 해가지고요, 반드시 전화를 터트려야 돼요. 어딘가에 전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전화를 반드시 개통했다는 증거로 이 개통점과 반경 2km 이내에서 첫 콜을 터트려야 되는, 이런 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규정 아닌 규정이 참 어렵게 만들어요. 그 기지국 이내 이 반경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머물러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신도 하고 또 수신도 하고 또 이제 문자 메시지도 이렇게 눌러서 온 것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정책을 수혜받지 못한다는 그런, 예를 들면은 할인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제 개통을 저희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휴대폰이 정말 좀 특이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떨 때 개통을 해야 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또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안정화라고 표현하거든요. 안정화가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뭐야? 그냥 개통하고 싶을 때 개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개통해도 돼요. 근데 이제 뭐 서울에서 대전을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내려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톨비가 10,000원이면 되던 게 그 안정화가 걸리면 10만 원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서울에서 대전 내려가. 근데 평상시에는 톨비가 10,000원인데 그땐 10만 원이야. 그러면은 이게 내려가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이게 거기다가 또 힘든 게 뭐냐면 부가 서비스. 그 SK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콜픽이니 뭐 플로 웨이브 뭐 이런 것들 막 또 이렇게 그 가입까지 또 시켜야 되는 그런 게 있고, KT도 또 유명합니다. KT도 옛날에 미디어팩이었다가 지금은 그 이름이 뭐죠? 시즌이라고. 부가 서비스도 요즘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부가 서비스도 장난이 아닙니다. 10,000원씩 해요. 막 그것도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 LGU 플러스 같은 경우도 영화 보는 게 있는데 그게 9,900원이에요. 근데 부가 서비스를 안 해도 됩니다. 아까 그것처럼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벌금을 맞고 끝났어요. 이제 다른 말로 차감이라고 하죠. 차감. 벌금을 맞고 끝났는데 그렇게 개통을 해드리면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예 아까 그 경우처럼 그렇게 정말 안 넣을 수 없는, 안 넣어도 돼 이러는데 안 넣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 이거 진짜 제가 웃지만 웃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도 다만 좋은 게 뭐냐면 지금이 이제 20일 정도 됐잖아요. 그래 남은 날이 이제 10일 정도인데, 이거는 부가 서비스가 이제 당월 유지라고 해가지고 이달 끝나고 이제 해지를 하면 되는 그런 정책이에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요거는 제가 이렇게 제가 부담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고객님이 괜찮대.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9,000원이 부가 서비스면은 오늘 20일에서 30일까지만 하고 빼면은 3,000원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고객님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개통을 하려고 했는데 신분증을 제가 갖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이, 그리고 또 어떤 날이냐면 저희 이제 매장 여기가 이제 상가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상가가 쉬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고객님의 직장에서 제가 가까운 이 저희 그 거래처 매장에서 개통을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갖다 드리면 고객님하고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된다고 하더니 영업사원이 된다고 하더니 그게 안 된다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저희 매장에 와가지고 서류를 집어넣고, 저희 쪽에 와서 이제 서류를 집어넣고 고객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제 신분증을 갖다 드리려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폰을 또 안 가지고 나오신 게 아닐까 싶어서 그 부분을 물어봤는데 진짜 안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직장이니까. 그리고 그럼 저기 고객님 혹시 내근직이신지 외근직이시면 잠깐 이렇게 영업직이나 이러면은 저희 매장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폰을 가져오면, 왜냐면 첫 코를 터트려야 되니까. 그랬더니 내근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퇴근하고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퇴근하면 또 시간이 빠듯해요. 그 개통 시간이, 마감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매장에 이제 쉬는 날이기 때문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누군가를 이제 만나거나 이제 기다려야 될 때 자주 이용하는 곳이 서점 아니면은 그 다이소입니다. 그래서 다이소에 가서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고객님 그쪽으로 좀 와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친한 고객님도 아니고 이렇게 어제 처음 본 분한테 자꾸 부탁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넣고, 그 다음에 또 다이소가 여러 군데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이소 그
제가 가 있는 다이소를 주소로 이렇게 공유를 해서 지도가 나오게 클릭하면 그렇게 해서 문자로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문자 메시지도 요즘에 일자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보셨으면은 이 일이 이제 없어져요. 그 제가 고객님이 그 읽은 거를 확인하고 거기서 기다렸는데 오실 때쯤 돼가지고 지금 어디시냐고 전화를 드렸는데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정문 있는 데서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하고서 끊었는데 고객님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어디세요? 이러는 거예요. 가지고 저 다이소 앞인데 그랬더니 매장에 왔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문자 제가 아까 보냈는데 그랬더니 고객님이 또 바쁘셨나 봐요. 문자를 왜 그냥 이렇게 오면은 이거 오라는 소리구나 그냥 그렇게 대충 보신 거야. 바쁘셨나 그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안 하고 문자로 한 제 잘못이죠. 그래가지고 아유 괜찮습니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한 10분 정도 걸릴 텐데 개통이 되겠냐고.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다고. 그래서 조심해서 오시라고 빨리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조심해서 오시라고 그랬는데 잠시 후에 고객님이 이제 전화가 이제 왔죠. 저 있는 다이소까지 와가지고 근데 저기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어디다 놓으셨냐고 했더니 차가 저쪽에 이제 주차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미리 와서 이렇게 본 결과 주차할 곳이 없었거든요. 요즘에 주차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빌라에다가 이중 주차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고객님 만났으니까 이제 개통실에 전화를 했어요. 아까는 서류를 보냈는데 서류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전화 오면 개통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 개통실 여직원이 보게끔 위에다가 큼지막하게 써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객님이 만났으니까 이제 개통실에 전화해가지고 저희 거 지금 개통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통을 진행하는 과정에 좀 몇 분 걸리잖아요. 기기 변경은 그래도 많이 안 걸리거든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4G에서 5G로 가는 전환 신규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거는 많이 안 걸려요. 통신사 이동보단. 통신사 이동은 또 한참 걸립니다. 그건 또 사전동이라고 해서 또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별로 이렇게 좀 서먹서먹하는데 그 차 안에서 이렇게 남자분이셨기에 망정이지 그렇게 이제 조용조용 하고 이렇게 있는데 카톡 다시 백업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개통이 드디어 됐습니다. 개통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개통됐다고 문자로도 오거든요. 근데 이제 개통돼서 제가 이제 그 핀을 가지고 이제 유심을 빼고 이쪽으로 이제 옮겨드렸죠. 유심 옮기니까 이제 문자 같은 게 따따닥 날라오고서 띵띵띵띵 하면서 이제 개통 처리가 됐잖아요. 이분은 또 SD카드도 쓰고 계셨어요. 제가 만약에 S10 5G를 권해드렸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S10 5G는 또 유심 넣는 거밖에 없고 SD카드 들어가는 데가 없거든요. A90은 다행히 SD카드 슬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SD카드도 같이 넣어드리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첫 콜을 터트리고 있는데 그 미안한 게 뭐냐면 그 고객님이 저 있는 데까지 오시다가 딱지를 끊겼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아이고 천천히 오시라니까는 아무튼 딱지가 끊긴 것 같대요. 느낌에. 그리고 또 요거 하면서 또 저녁 시간이라 차가 또 그 빌라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차 좀 빼달라고 막 또 이제 아직 다 안 됐는데 첫 콜 진행하고 카톡 옮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뒤 봐드리고 차 빼고 막 그러는 와중에 그 카톡을 옮겼나 제가 이제 차 빼고 나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분이 카톡이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 임시조치라고 있어요. 카톡이 또 굉장히 이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뭐 용량 차지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오픈 채팅방이 또 있고 그다음에 막 사기 피해 이런 뭐 이벤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렇고 또 뭐 오픈 채팅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뭔가 틀어지고 이러면 신고해가지고 정지 먹고 막 그래요. 그러면 뭐 14일 뭐 40일 뭐 이렇게 저기가 되는데 새로 로그인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 고객님은 또 카톡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사전에 인지를 하지를 못했어요. 고객님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카톡 문제는 해결을 못했고요. 여러 가지로 이 휴대폰이 제가 오늘 쉬는 날인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늘 제가 사실 어디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휴대폰이 참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 또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서 또 제 얘기도 하면서 또 들으실 분 들으라고 이렇게 부담 없이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대리점이 있잖아요. 대리점은 한 곳만 판매하는 겁니다. 한통신사 SK면 SK, KT면 KT, LG U+면 U+. 근데 이제 대리점은 뭐가 좋냐면 깔끔해요. 쾌적하고 그리고 직원도 아무래도 판매점에 비해서는 많고요. 여러 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빨리빨리 처리가 돼. 특히 기기 변경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됩니다. 왜냐면 개통 전산 권한이 있거든요. 컴퓨터로 조회하면 여기서 바로 떠요. 근데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이 뭐랄까 그냥 뭐 다른 걸로 비유하자면 백화점 뭐 이런 정찰제 제가 이제 대리점을 이용을 해보진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판매점에 비해서는 가격적인 부분이 약하다, 지원이 약하다라는 부분은 뭐 정설이고 상식입니다. 이제 판매점은 대신에 이렇게 이런 전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 거래하는 담당 쪽으로 한 달이 거쳐서 이렇게 그분 고객 정보 같은 거를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굉장히 어렵고 서류를 이렇게 넣는 과정에서 시간 소요가 많이 됩니다. 다만 이제 가격적인 부분은 대리점보다는 훨씬 낫다고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자급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외 직구라든지 뭐 여러 군데 뭐 알뜰폰 유심만 그냥 이렇게 갈아서 낀다든지 뭐 요즘에는 워낙 이렇게 고객님 니즈에 맞게 이제 다양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휴대폰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알게 되고 좀 의문이 들지만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도 여러분들도 그쪽에 깊이 이렇게 들어가면 의문 생기는 것들이 많잖아요. 저 역시도 이 일이 참 모르는 거를 배워가면서 재미도 있고 고객님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또 고객님하고 이렇게 또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뭐 이런 에피소드도 많고 그렇지만은 아무튼 이 참 인생은 참 복잡다단한 것 같습니다. 네. LG U+가 아까 제가 첫 콜을 이렇게 터트려야 되는 그 점이 좀 안 좋다고 했는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좋은 점이냐면 SK하고 KT 같은 경우는 이 서류를 밀어 넣으면 2시간 안에 무조건 개통을 해야 돼요. 서류를 밀어 넣는다는 거는 신분증까지 같이 넣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시간 안에 개통을 못하면 고객님한테 만약에 신분증을 줬으면 그게 무용지물이 돼서 다시 신분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LG U+는 어찌됐든 당일 개통권은 괜찮더라고요. 2시간 그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좋고, SK, KT, LG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경험해본 택배 상하차보다는 100배 편하고, 이런 일도 정말 저희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제 능력 범위 안에서 제가 만나는 제가 인연이 되는 고객들에게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은 제가 뭐 아주 막 그렇게 제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뭐 월등하게 정말 전국 최저가 뭐 이런 거는 제가 장담을 못하니까 뭐 혹시 이 영상 보면서 휴대폰 구매와 관련된 문의가 있을 때 너무 만약에 저한테 문의를 하실 분들은 기대는 크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빼먹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나머지 이야기들은 또 다음에 영상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얘기 아닌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노력하는 폰 아저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